오늘 시장을 보면서 웃어야 할지 울어야 할지 삼성전자를 제외하고 보면은 지수는 별로 오른 게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어찌됐든 2,400선 위로 올라서기는 했고요. 그러면 또 내일장을 위한 전략도 궁금하실 텐데요. 절대 전략으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전략에는요. 대신증권의 이경민 연구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시장 전체적으로 쭉 보셨을 때 어떻게 좀 한마디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코스피 2400 도전기 성공했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삼성전자의 독주의 힘이 가장 컸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 양적으로는 2,400선 위로 올라섰지만 질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다 해줘가지고 과연 이 상승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도 의구심이 좀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마디로 이렇게 제시를 해주셨으니까 이에 대한 평가와 함께 오늘 장의 체크 포인트도 함께 알려주시죠. 네, 말씀하셨듯이 삼성전자가 굉장히 강한 상승, 거의 3.89% 오르면서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이로 인해서 시장을 삼성전자 혼자 다 끌어갔다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전자가 지수 상승에 미친 영향력은 18.6포인트, 그러니까 18.7포인트 정도를 끌어올렸는데요. 코스피 전체 상승이 17.69포인트라고 본다면 상승보다 더 강한 흐름들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게 보면 삼성전자 독주가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죠. 무엇보다도 삼성전자 관련돼서는 최근 글로벌 기업들을 통해서 수주 그리고 아웃소싱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실적 기대가 들어왔고 그로 인해서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면서 강세를 보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삼성전자가 부활했다는 점들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독주, 삼성전자만 오르는 그런 장세의 한계는 좀 확인하고 넘어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코스피 흐름을 보면은 상승 종목 수는 311개밖에 안 됩니다. 하락 종목 수는 528개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코스피는 삼성전자에 힘입어 2,400선을 회복했지만 시장의 상승 힘, 그 시장 전체의 상승 여력이라든지 힘이 오히려 약해졌다라고 볼 수 있겠거든요.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긍정적인 변화는 있지만 삼성전자 독주가 코스피 추세적인 상승 동력이 되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좋은 그리고 이슈가 집중되는 업종, 종목에 매매를 집중할 뿐이지 시장 전체를 사지 않고 있거든요. 오늘 외국인 매매 패턴을 본다면 전기전자 업종만 3,400억을 샀습니다. 반면 시장 전체적으로는 339억을 매도했다는 의미는 삼성전자를 제외한 대부분 업종들, 대부분 종목들을 팔았다는 의미거든요. 이처럼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나빠지는 효과가 있는 상황에서 시장이 추세적으로 움직이기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에는 또 이런 부분들이 한계점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라는 점을 함께 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오늘 눈에 띄었던 섹터라든지 의미를 둘 수 있는 움직임을 나타냈던 부분들 어떤 게 있을까요? 외국인 대량 매수가 들어온 반도체는 더할 나위가 없고요. 여기다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최근 들어서 버라이즌에서 5G 장비 수주했고 퀄컴의 5G 플랫폼 스냅드래곤 시리즈 생산 위탁 소식이 전해지는 등 글로벌 기업으로부터의 수주 그리고 생산 위탁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어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영향에 외국인이 대량 순매수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한편 뉴딜 정책 수혜주 한동안 그린 뉴딜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오늘은 디지털 뉴딜이었습니다. 삼성 SDS를 비롯한 인터넷 기업들이 좀 강세를 보였고 반면에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그린 뉴딜 관련 종목들은 좀 조정을 받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정책에 대한 수혜주는 아직 정책 수혜에 대한 기대감들은 좀 크게 남아있는 상황이긴 한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장 전체적인 흐름들이 긍정적으로 추세적인 상승을 뒷받칠 만큼의 체력이 강하지 못하다 보니까 한쪽이 좋으면 한쪽이 안 좋은 그런 흐름들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만 본다 하더라도 아직까지는 시장이 추세적인 상승을 하기에는 2% 부족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은 그나마 삼성전자 덕분에 올랐는데 삼성전자의 힘을 기대할 수 없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은 밀렸는데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외하고 보면은 시장의 전반적인 지금 체력이 좀 바닥나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바닥나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좀 약해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제가 판단하기로는 아직까지 코스피가 추세 반전을 하고 이제 조정을 끝내고 상승 추세로 진입한다라고 보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 변동성 확대 가능성 열어놓고 경계심을 유지하거나 좀 더 높여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혹시 이 유가증권 시장 밴드는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이번 주에요? 저희가 9월 코스피 밴드를 네. 2170에서 2400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2400선에 안착하기에는 조금 부족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이번 주 후반, 그러니까 목요일 날, 쿼드러플 위칭 데이, 그리고 그날 밤에 확인할 수 있는 22 통화정책회의가 단기적으로는 변동성 확대 또는 시장의 안정성 강화를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변곡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확 꺾인다기보다는 약간은 좀 추가적인 상승 동력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예전만큼 또 강력한 파이팅 넘치는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고 보시는 것 같네요. 그리고 한 달 동안의 지수 밴드 상단도 2,400으로 잡아주셨으니까 위쪽으로 뻗어 올라가는 힘은 좀 제한될 것이다. 이런 의견을 가지고 계신 건데, 그러면 현재 구간대에서 뭐 볼만한 섹터라든지 혹은 종목을 고를 때 실적이면 실적, 모멘텀이면 모멘텀 어떤 기준으로 좀 선별해야 된다고 보시나요? 지금 현재 시점에서 어떤 종목을 적극적으로 따라서 사는 흐름들은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편하게 말씀드리면은 추격 매수는 좀 자제하자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히려 순환매적인 차원에서의 대응, 등락이 있을 때 좀 많이 빠진 종목들을 사서 단기 트레이딩 관점에서 접근은 가능한데 어떤 업종, 어떤 종목이 좋다라고 말씀드리고 그 종목을 계속적으로 사자라고 말씀드리는 아직 지수 레벨이나 시점상 조금 빠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오히려 코스피가 2200이 깨지거나 지금 레벨보다 더 낮아질 경우에서부터는 그동안의 주도주라고 기존 주도주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2차 전지, 인터넷, 그리고 제약바이 업종들을 좀 저점 매수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좀 긴 호흡에서는 반도체와 자동차까지도 관심권에 두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들 업종 또한 지금 현재 시점에서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9월 초중순을 지나면서 시장이 쿨다운 될 때 좀 적극적으로 매수하는 전략이 맞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약간은 좀 조정을 받을 때 매수를 해보자. 이렇게 또 몇몇 섹터 얘기를 해주시네요. 그러면은 내일장에서는 혹시 또 눈여겨보아야 할 만한 포인트가 있다면은 이 부분 좀 점검을 해주실까요? 업종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 같고요. 네네. 큰 매크로 흐름에서 말씀을 드리면은 원달러 환율 좀 계속적으로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0일 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간으로 10일 밤에 22 통화정책 회의 결과를 확인하게 될 텐데 아마도 22 또한 연준처럼 좀 비둘기파적인 스탠스를 보일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유로가 약해지고 달러가 반등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 원달러 환율은 상승을 하면서 즉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외국인 수급은 좀 일시적으로 위축될 수 있거든요. 이런 변수들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점에서 국내 환경 외의 외적인 환경, 대외적인 환경들을 본다면 환율 변수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지수 전반에 대해서 큰 기대를 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몇몇 섹터로 압축을 해 놓으시고 특히나 반도체나 이 뉴딜 정책 관련된 종목군들 내에서 약간의 좀 조정 현상이 나타났을 때 접근해 보는 전략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거시적인 흐름을 보는 데 있어서 핵심 포인트로는 원달러 환율을 들고 있는데요. 최근에 원달러 환율 1180원 내에서의 흐름을 나타내지만은 혹시라도 이 원달러 환율의 움직임들이 변화가 생긴다면 시장에 충분히 좀 영향을 줄 만하다. 이런 이야기들도 함께 나왔습니다. 절대 전략까지 살펴봤고요. 저희 이렇게 열린 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클로징 벨 진행하는 동안에 중요한 뉴스 나와서 좀 몇 가지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니까요. 지금 식약처에서 발표가 하나 나왔는데 방역본부에서 9월달 그러니까 이달에는 셀트리온 다음 달에는 주시 녹십자에서 코로나 치료제 생산할 거다라는 내용들이 나오면서 장 막판에 항체와 관련된 종목군들이 강세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상업용 항체 치료제 대량 생산 계획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업체들까지 언급되면서 나왔는데요. 관련된 종목군들 그래서 시세를 몇 가지 봐드리면은 셀트리온이 4% 이상 급등하면서 오늘 고점 부근에서 거래를 마쳤고요. 셀트리온 제약, 셀트리온 헬스케어까지 모두
모두 다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녹십자 그룹 쪽이 탄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나타내줬는데요. 보시면은 녹십자 MNC 26%대 급등이었고 우선주 쪽으로도 상당히 좀 강한 움직임을 띄어서 특히 장 막판에 나온 이런 부분들은 내일장 아침까지도 좀 연속성을 보여주는 경우가 많아가지고요. 뉴스에 대한 면밀한 검토 필요해 보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 준비된 내용들 전해드렸습니다.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이었고요.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